화이트 맥주 컨소시엄의 진로 인수가 시작부터 가시밭길입니다. 주류 업계 경쟁사뿐 아니라 진로의 노조도 인수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진로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화이트 맥주의 진로 인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조는 매각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법원과 매각 주관사에 인수 합병 절차를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노조에서도 격렬하게 골드만삭스의 진로 법정 관리 신청을 반대했습니다. 진로와 골드만삭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생겼고 직원들은 왜 이리도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빵아 박빵떡의 맥주 탐험입니다. 대망의 진로 마지막 편입니다. 지난 편에서 진로는 외환위기로 화해 신청을 하여 빚 5,200억 원을 5년 안에 갚아야 한다는 위험에 직면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진로는 빚을 갚기 위해 카스를 만든 진로 쿠어스 맥주를 오비 맥주에 팔고 위스키 회사인 진로 발렌타인스는 프랑스의 위스키 업체인 페르노 리카에 팔고 이외의 수많은 계열사들을 매각하여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차미슬도 대박이 나면서 영업이익은 흑자가 났습니다. 이와 동시에 골드만삭스라는 미국 투자은행에 해외 자본 유치와 구조 조정을 위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진로는 몰랐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진로기업 역사에 가장 강력한 뒤통수를 때릴 것이라는 사실을요. 2003년 3월 빚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자는 갚을 수 있었는데요. 원금을 갚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해외에서 투자받을 예정이니까 빚 갚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채권단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를 뜻합니다. 그럼 채권이란 무엇일까요? 채권은 빌릴 채 증서권입니다. 돈을 빌렸다는 증서를 뜻합니다. 채권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거액의 돈을 빌릴 때 사용합니다. 채권에는 빌린 금액과 갚아야 하는 시기가 적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단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바로 골드만삭스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진로의 부실 채권을 여러 번 사서 1대 채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냉혹했습니다. 채권의 만기가 지난 2003년 4월 골드만삭스는 법정 권리를 신청합니다. 법정 권리는 법원이 기업과 금융권 사이에 개입해 기업을 파산할지 회생시킬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골드만삭스의 법정 권리 신청을 받아들여 법정 권리를 개시하느냐를 두고 진로와 골드만삭스의 피 튀기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실 법정 관리 신청은 골드만삭스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일랜드에 위치한 세나 인베스트먼츠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갑자기 아일랜드에 있는 회사가 왜 진로의 법정 관리 신청을? 이를 수상히 여긴 진로가 확인해 본 결과 세나 인베스트먼츠는 2002년 11월에 골드만삭스가 아일랜드에 만든 회사였습니다. 2003년 1월에는 골드만삭스가 세나 인베스트먼츠에게 진로의 채권 870억 원을 양도해서 그해 4월에 세나 인베스트먼츠가 법정 관리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진로와 골드만삭스의 첫 번째 공방전이 시작됩니다. 골드만삭스가 페이퍼 컴퍼니, 즉 유령회사를 만들어 위탁 소송을 했다. 실제로 국내 대법원 판례에도 이러한 소송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일랜드 회사로 소송을 한 것은 한국 법원의 관할권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야. 그러므로 법정관리 신청은 무효다, 무효. 세나 인베스트먼츠는 자본금과 이사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령회사가 아니다. 한국의 투자회사들도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진로 채권 매입은 한국과 아일랜드 법에 맞게 이루어졌다. 법원은 골드만삭스 측 주장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1997년 4월 진로는 골드만삭스와 자문 계약을 맺으며 비밀 유지 협약을 맺었습니다. 골드만삭스, 너희가 우리 채권을 저렴하게 매입했지. 그건 너희가 비밀 유지 협약을 어기고 우리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했기 때문이야. 우리 내부 정보를 확인해보니 회사의 기초가 튼튼해서 채권 이자도 모두 받을 수 있고 이후 매각까지 비싸게 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었어. 채권 매입은 진로의 내부 경영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 공개된 정보를 이용했어.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는 자문부서와 투자부서가 나뉘어져 있고 정보 교환도 못하기 때문에 진로의 비밀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적이 없어. 법원은 골드만삭스의 주장을 이번에도 인정했습니다.
진로 재팬은 1996년 일본 시장 내 86개 희석식 소주 업체 중 1위를 차지하였고 이후 2004년까지 희석식 소주 시장에서 7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한편 진로 재팬은 진로 홍콩의 소유였는데요. 진로는 진로 재팬을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골드만삭스가 등장합니다. 골드만삭스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진로 홍콩의 채권을 매집했습니다. 쉽게 말해 진로에게 돈을 빌려준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2001년에 채권의 변제를 요청, 즉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진로는 돈을 갚기 힘들었고 진로 홍콩은 파산합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진로 홍콩 소유의 진로 재팬에 대한 상표권도 가압류하였는데요. 이 때문에 진로는 진로 재판을 매각할 수 없었습니다. 골드만삭스 너희는 진로 홍콩과 재팬의 매각을 방해했어. 그리고 파산 신청 가압류를 해서 진로가 투자하기 위험한 기업이라고 몰아갔지. 우리 회사가 회생에 실패한 건 너희 때문인데 법정 관리를 신청한다? 말이 되냐고 이게. 우리가 진로 재팬이나 홍콩에 파산 신청과 가압류를 했던 건 채권자로서의 권리였어.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투자 부서랑 자문 부서가 나뉘어져 있어. 그래서 너희의 해외 자본 유치를 막으려 했던 게 아니야. 이번에도 법원은 골드만삭스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진로는 9,600억 원의 빚을 갚았으나 아직 1조 7천억 원의 빚이 남아있다. 또한 영업이익은 매년 1천억 가량 올렸지만 이자 지급 등의 비용으로 5년 동안 적자였다. 진로가 주장하는 해외 자본 유치의 규모, 방식, 시기는 근거 있는 자료가 없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남은 빚을 다 갚을 수 없다. 고로 법정 관리를 진행한다. 이후 법정 관리가 개시되어 진로는 M&A, 즉 기업 인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진로의 인수를 희망하는 기업은 두산, 오비, 롯데, CJ, 하이트 등이 있었습니다. 두산에는 두산 주류가 있어서 진로의 합병을 통해 소주 시장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오비 맥주의 최대 주주인 AB인베브 역시 진로 2대 채권단인 대한전선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롯데, CJ 등도 각각 아사히, 기린 맥주 등 일본 맥주사와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골드만삭스는 진로 몸값 불리기 작전도 펼칩니다. 골드만삭스는 2003년 4월 진로의 기업 가치는 2조 5천억 원이라고 발표했다가 2004년 3월 1일자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 진로의 기업 가치는 36억 달러, 3조 6천억 원이라는 기사를 발표합니다. 진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골드만삭스는 진로를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었겠죠. 경쟁사인 대한전선, 두산, CJ가 2조 8천억에서 2조 9천억 원을 제시한 것과 달리 하이트는 무려 3조 4,288억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가격은 그 당시 아시아 기업 매각 사상 최고 가격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인수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이트는 국내 맥주 1위 기업이었고 진로는 국내 소주 1위 기업이었기 때문에 하이트가 진로를 인수하면 주류 시장을 독과점한다는 논란이 생겼습니다. 하이트의 경쟁사 오비에서 하이트의 진로 인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방 소주 업체들도 공룡 주류 기업이 탄생해 경쟁이 힘들어진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이트와 진로의 인수 합병이 주류 시장을 독과점한다는 우려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취재한 소주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주를 사랑하는 소주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나와 있는데요. 하이트가 진로를 인수하면 시장을 독점하기 때문에 인수하면 안 된다는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독과점이 될 만한 요인들을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물어보고 인수가 가능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님, 독과점의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이트의 맥주와 진로의 소주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100%를 넘어갑니다. 둘째, 하이트에는 하이트 주조라는 소주 회사가 있는데 진로의 소주와 합치면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습니다. 특히 전북 지역 소주 점유율은 진로가 50.5%로 하이트 주조 42.5%를 합치면 93%에 달합니다. 넷째, 두 회사 모두 생물을 제조해서 생수에 대한 독과점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째, 소주와 맥주가 별도 시장이더라도 유통망이 유사하여 유통에 대한 독과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물어보신 질문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맥주와 소주는 별개 시장이기 때문에 독과점이 아닙니다. 별개 시장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맥주와 소주는 원료, 맛, 도수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한 연령, 성별, 계절별 소비 패턴도 다릅니다. 계량적 방법인 인계 매출 감소 분석 결과 소주와 맥주는 별개의 시장으로 나타납니다. EU,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도 도수의 차이에 따라 개별 주류를 별개 시장으로 인정하여 기업 인수를 허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째, 진로의 소주 시장 점유율은 55.4%이지만 하이트 주조의 소주 시장 점유율은 2.5%라는 작은 수치가 더해지기 때문에 소주 시장에서의 독과점이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로가 50.5%, 하이트 주조가 42.5%를 차지하는 전북 지역은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넷째, 먹는 샘물은 진로가 10.5%, 하이트가 6.2%, 합쳐서 16.7%로 독과점이 아닙니다. 반면 주류 유통망에 대해서는 독과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강화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소주 및 맥주 가격을 인상할 우려가 있고 유통망 장악력으로 끼어 팔기를 통해 다른 주류 회사들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규 주류 회사의 주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망에 대한 독과점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을 걸고 인수를 허락했습니다. 첫째, 향후 5년간 가격 인상폭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내로 제한할 것. 둘째, 주류 도매상과 거래할 때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강제성 거래를 막을 방안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5년 동안 이행할 것. 셋째, 5년간 양사의 영업 조직과 인력을 분리 운영할 것. 넷째, 반기별로 양사의 생산, 판매량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할 것. 그 이후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이트는 진로를 인수하여 하이트 진로가 되었습니다. 진로가 하이트에 인수되면 외국 자본의 국부가 유출된다면서 노조 직원들이 인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로의 M&A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골드만삭스였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한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진로의 채권을 매입할 주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액면가의 5에서 20% 수준으로 헐값에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진로의 부실 채권 1조 4,600억 원을 액면가의 18.4%인 2,440억에 사들였습니다. 이후에도 채권 매집을 계속하였고요. 위험한 채권일수록 이자율이 높습니다. 진로의 채권 이자는 액면가의 평균 10% 정도여서 채권에 대한 이자만으로 투자 금액 이상을 벌었습니다. 또한 진로의 몸값을 올려 하이트에게 비싸게 팔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대략 3천억 원을 투자하여 1조 이상을 벌었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2천억 원을 투자해 3조를 벌었다는 말도 있어요. 장진호 씨는 진로의 2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수많은 계열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많은 계열사를 늘리며 공격적인 투자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외환위기가 오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진로건설 등 4개 계열사에 이사회 승인 없이 계열사에 6천억 원대의 자금을 부당 지원, 분식 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5,500여 원의 사기 대출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습니다. 그 사이에 진로는 법정 관리에 넘어갔습니다. 장진호 전 회장은 보유 중이던 진로 주식 119만 9,474주를 진로 살리기 운동본부에 양도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법원의 정리 계획안 인가에 따라 장 전 회장이 가지고 있던 진로 주식 119만 9,474주가 휴지 조각이 되었고 그의 재산도 대부분 법원에 의해 가압류되었습니다. 집행유예가 끝나기 전 장 전 회장은 비자금 75억 원 횡령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자 캄보디아로 도피합니다. 기소 중지, 즉 사건 수사가 중지된 상태로 10여 년간 해외를 떠돌았습니다. 수백억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여서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은행, 부동산 개발회사, 카지노 등을 운영하며 재기를 노렸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2015년 베이징에서 63세라는 이른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지난번 진로 2편을 올린 게 2020년 10월이네요. 진로 리뷰 3편을 만들다가 현실에 이런저런 일에 치여서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는 유튜브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데 요즘은 돈을 버는 건 둘째치고 저라는 사람을 알리는 도구로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한번 놀러오세요.